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S&P 글로벌이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기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4월 52.9에서 5월 52.1로 하락하여 작년 11월 이후 가장 느린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매 관리자 지수는 33개월째 기준치를 상회하며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경제 담당 이사는 생산량과 신규 주문의 동시 증가에 힘입어 다시 한 달 동안의 견고한 제조업 부문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장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가 신규 수출 주문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수요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나몬은행의 경제학자는 루피아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입 비용 상승과 향후 제조 제품의 신규 주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가자지구 전쟁 해결을 위해 평화유지군 파견의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개한 이스라엘의 3단계 휴전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필요시 유엔의 요청에 따라 상당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군의 야전병원 운영을 통해 최대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라보워 장관은 가자지구 라파 지역의 인도적 재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고향과 국가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해왔으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세계 6위 구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구리 정광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장관령을 개정하여 구리 정광, 철, 납, 아연 등의 광물 수출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재련소 건설 지연 등의 이유로 7개월 연기한 것입니다. 최근 구리 공급 부족으로 재련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재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구리 생산의 4%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수출 금지가 시행되었다면 구리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8월 수도 이전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지만 신수도청 장관과 차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계획과 달리 신수도 건설 속도가 더뎌 이들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코이 대통령이 임기 내 수도 이전이라는 업적을 이루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신수도인 누산타라에서 개최하고 수도 이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에 정부 부처 일부와 공무원만 2,000명을 이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신수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의 80%를 민간 투자로 마련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신수도 토지 소유권도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이에 신수도청 장관을 맡게 된 바수키 장관도 매매든 임대 등 토지 조건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이 신수도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 변동으로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8월 독립기념일 경축식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드론 택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누산타라 수도당국은 인근 도시 발릭파판으로 한국산 드론 택시를 운송한 데 이어 7월부터 동부 칼리만탄의 신수도 계획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구상 중인 드론 택시를 시험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수도청의 친환경 및 디지털 혁신 담당 차관에 따르면 이번 드론 택시는 5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로 최대 속도 시속 200km, 비행거리 최대 100km이며 배터리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입니다. 시험 운행은 사마린다의 프라노토 공항에서 7월부터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시험 결과 평가 후 현대자동차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인 슈퍼너를 통해 상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다시 완화했습니다. 코트라 자카르타무 여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지난 5월 17일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으로 화장품, 가정용품, 전통의약품 등 5개 품목은 더 이상 사전 수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선적 전 검사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보완제나 시장 테스트, 애프터 서비스 목적으로 수입하는 18개 품목은 기술적 고려사항 발급이 면제되며 화장품도 적용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통관이 지연되며 쌓여가던 업계의 불만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3월 10일부터 5월 17일 사이 도착했으나 통관이 지연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은 인도네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라이온에어그룹과 인천 발리, 인천 바탐 노선 공동운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제주항공은 10월 27일부터 인천 발리 노선을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인천 바탐 노선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이사는 이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은 B737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한 기단 현대화 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를 기반으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공동운항 협정은 항공사 간 제휴 방식으로 상대 항공사의 좌석을 자사 항공편명으로 판매해 항공편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 수요가 많은 발리 노선의 경우 두 나라 항공사 간 공동운항 협정만 체결하면 운수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